안녕하세요, 히철리즘입니다. 제가 10월이랑 11월에 도쿄를 한 차례씩 다녀왔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대학교 4학년 2016년 5월에 제가 창업을 했었어요. 원어민과 한국 사람들을 이어주고 영어 회화 서비스 플랫폼을 했었는데요. 한국말을 잘하는 원어민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라는 차별점 덕분인지 첫 달부터 고객들이 정말 많았고요. 제 방문율도 굉장히 높았죠. 그렇게 제가 1년은 안 되고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제가 2017년 졸업하던 해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했어요.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폐기하고 법인 사업자까지 내면서 열심히 2017년에 일을 했는데 그건 사실 좀 잘 안 됐어요. 제가 2016년에 많이 모아놨던 돈도 다 많이 썼고 까먹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10월이랑 11월에 일본 도쿄를 다녀온 거예요. 도쿄의 그런 선진 비즈니스 모델들을 직접 보고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또 모르면 또 선진적인 것을 많이 배워야 다음에 또 성공적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도쿄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혹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또 퇴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녀온 내용을 녹화도 했었고요. 그 내용들을 조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 곳을 갔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마구로마트입니다. 마구로마트는 도쿄 나카노의 한 주택가에 있던 종이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어진 참치 전문점입니다. 하지만 이 마구로마트는 주택가 구석에 있어서 되게 찾아가기도 되게 쉽지도 않아요. 주택가 구석구석 아주 잘 찾아가야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10시에 예약이잖아요. 10시였어요? 네. 몰랐어요. 10시 예약. 미안해. 아니요. 뭐가 미안해요. 와,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데래요. 그 이유는 숟가락에 있습니다. 등뼈에 붙은 갈비살을 참치에선 나카오치라고 하는데요. 나카오치는 그 자체로는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뼈와 붙어 있어 손질이 힘들고 손질을 해도 깔끔하지가 않아서 사시미로서 상품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참치 갈비살은 참치 부위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참치 덮밥이나 군함마리 초밥처럼 다른 요리의 부재료로 사용되죠. 하지만 마구로마트에서는 같은 부위를 다른 방법으로 살렸어요. 길이 40cm의 기름지고 부드러운 참치 갈빗대가 통째로 제공되고 손님들은 숟가락으로 갈빗대 사이사이를 긁어 먹습니다. 갈빗살을 손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도 2,000엔으로 저렴합니다. 비싼 이야기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마구로는 일본어 그거 한 참치. 참치 하나는 참치인데 그거는 전에 남자랑 여자가 그거를 할때 그걸 할 때 여자가 움직이지 않는 여자가 막 아, 진짜요? 아, 비유인다 이거. 은어 약간 돌려 말하기를. 제가 모르죠. 정리하자면 저는 마구로마트의 성공을 버리는 것에서 발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것도 그렇고요. 버려지는 참치 부위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공간과 버려진 부위를 바라던 부위와 바라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분명 버려지는 것들에서 발견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쿄 긴자에 있는 식빵집 센터 더 베이커리입니다. 센터 더 베이커리는 식빵 품질뿐만 아니라 식빵을 경험하는 2,000여 가지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도쿄 최고의 식빵 가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오전 11시 비교적 이른 시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줄이 정말 길어서 40분이나 기다려서야 식빵 가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Can I come in?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sit here? 네. 센터 더 베이커리는 식빵과 함께 먹는 버터와 잼의 조합을 통해서 식빵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Jam and butter set. JP. Yeah. Milk. EB and JP. Yes. Thank you. 버터에 JP는 그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대요. JP의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되게 쫄깃하고 그런 식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하고 사실 빵 두 조각에 그 잼이랑 버터를 먹을 수 있는 게 15,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빵인데 네,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쫄깃하고 제가 처음 먹어보는 맛인 것 같아요. 원래 집에서도 버터를 좀 자주 먹어서 잼보다는 지금 버터를 자주 먹고 있는데 맛있네요. 3피스로 시켜서 그랬어요. 걔네 2피스만 해가지고 되게 맛있는데 저는 이런 버터를 발라서 먹습니다. 이따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좀 포장해서 가려고요. 이번에는 잼을 먹어보고 싶은데 오렌지? 저는 덜어 먹으라고 했으니까 저는 초콜릿?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색다른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단순히 빵만 먹는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잼과 버터의 조합을 먹는지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지 않나.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토스터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게 굉장히 고급 토스터기래요. 센터더 베이커리 레스토랑에서는 주문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고객은 없습니다. 누구나 식빵을 구울 토스터기를 가져오는데요. 단순히 토스터였다면 고객들에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겠지만 그것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고급 토스터기라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겠죠. Excuse me, what's the best? Like, I don't know anything. I like. Yeah. You like this like for? Okay, thank you. 뭐 미국제, 일본제, 독일제, 프랑스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토스트기를 골라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토스트기로 어떤 잼을 발라서 어떤 버터를 발라서 먹는지 그런 조합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라도 또 돈을 많이 내서라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저는 꿀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달고 고급의 느낌이 나는 그런 꿀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스미마세. What's this? 마론 바타. 마론? 마론. 마론. 바타. 마론 버터. 알아야겠다. 마론 버터? 아마 메론 버터라는 말인가? 자, 두 번째로 먹는 영국 식빵은 한번 볼까요? 영국 식빵은 토스팅해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토스트가 나와서 이제 영국 식빵은 토스트로 먹어 맛있다고 해서 제가 토스트로 한번 먹겠습니다. 저도 아까 먹었던 거. 맛있어요. 뭐가 프랑스산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체리잼이라고 하는 체리잼은 살면서 처음 먹었는데 맛있어요. 확실히 고객들은 저도 그렇지만 그 가격이 비싸도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즐거운 시간,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 값을 기꺼이 지불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올린 영상 술을 마시면서 권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도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서 대박난 비즈니스 가게였고요. 한국에서는 더더욱 인생을 즐기자라는 모토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서 내가 어떻게 고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출발점을 시작을 해본다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군데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도쿄에서 잘 나가는 가게 비즈니스였습니다. 이 두 군데 말고도 정말 많았어요. 도쿄의 몇몇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커피나 음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도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카페인 시룹 카페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깃집 내에서 고객들에게 그런 경매 기회를 줘서 경매를 해서 고기를 획득해서 먹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서 대박난 가게, 호우잔 등 굉장히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진 그런 도쿄의 가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2017년 9월쯤이었나요? 사업을 그만두고 매일 아침에 서점에 가서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이 퇴사 준비생의 도쿄라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비즈니스 가게들에 대해서 제가 가본 것이었고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여러 25여 가지에 대한 비즈니스 소개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인사이트 얻으시고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광고 아니고요. 저도 이제 사회인이 된 입장에서 같이 배우고 나아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사실 작년 2017년 2월에 대학교 졸업을 해서 당연히 입사 경험도 없고요. 그러므로 퇴사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100%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뭐 팩트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내수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와 성장력이 바닥을 찍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을 계속 확충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봤을 때 저는 퇴사가 시기의 문제이지 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퇴사는 홧김에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기본을 확실히 다진 후에 실행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기에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넓고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바깥 세상에 있는 선진 도시들을 그런 퇴사 준비라는 프레임을 놓고 본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조각, 즉 출발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나오는 거는 아무리 인생을 장기적으로 봐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토익이나 학점 같은 스펙 증명을 위한 게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미래를 다른 선진 나라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사업적인 인사이트와 기회들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황이고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해외 스타트업들을 벤치마킹해서 독자적인 사업체를 꾸려가고 있는 경우도 정말로 많고요. 퇴사 준비생의 도쿄, 이 책에는 도쿄에 있는 선진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 경제 트렌드를 많이 따라간다는 역사적 사실들로 봤을 때 이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학교 4학년 2016년 때 처음 창업을 하고 나름 생각하기에 큰 돈을 벌었고, 그리고 작년 2017년 졸업한 해에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잃어보면서, 그리고 또 사회인이 됐죠. 그러면서 경제 활동, 그리고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기회는 미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지보다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월 말, 늦으면 4월 첫째 주에는 아마 한국을 떠나서 세계 일주를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영상으로 공지를 하겠지만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기회들이 있고 또 어떤 선진 사례들이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영상도 찍어보고 싶고, 원래 히철리즘에서 다뤘던 영상들처럼 뭐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각각의 나라에서 스스로 기회를 발견하고 스스로 거기에서 프로젝트를 세워서 돈을 벌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세계 일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와 다른 기회들이 있고 또 문화들이 있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제가 지금 요즘에 가슴이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는데요.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거기서 얻은 것들을 계속 나누고 공유할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 제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거나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같이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꼭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가 좀 지났죠. 그리고 설날도 얼마 전에 지났으니까 좀 늦었지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